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리우 현지를 연결해서 올림픽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리듬 체조 요정 손현재 선수가 결전의 땅 리우에 입성을 했군요. 네, 손현재 선수가 오늘 리우 갈레안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리우 올림픽 선수촌으로 들어갔고요. 손현재 선수가 지난달 28일부터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리듬 체조 강국 러시아 선수들과 함께 현지 적응 훈련을 해왔고요. 상파울루를 떠나기 전에 자신의 SNS에 지금까지 정말 참 잘 왔다, 꼬꼬마란 글과 함께 어린 시절 연기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면서 각오를 다졌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 자, 짠한 장면일 것 같은데요. 상파울루에 들려서 훈련을 하고 리우로 갔군요. 자, 그러면 네. 이 손현재 선수의 목표 메달권입니까? 네, 손현재 선수가 4년 전 런던 올림픽에서는 5위를 기록했고요. 이번이 은퇴 무대인데요. 2달 전에 역대 개인 최고점인 74.900점을 경신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쿠드랍체바와 마문 선수가 올림픽 금은 메달을 예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세계 5위 손현재 선수가 4위 우크라이나의 리자트니노바 등과 함께 동메달을 두고 경쟁할 전망입니다. 네, 우선 목표는 동메달. 자, 손현재 선수는 어떤 출사표를 밝혔습니까? 네, 손현재 선수는 모든 선수들이 올림픽이란 큰 무대를 위해서 준비해왔고, 저도 준비한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후회 없이 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각오를 밝혔고요. 손현재 선수가 19일 날에 개인 종합 예선을 치르는데 26명 중에 10위 안에 들면 21일에 열리는 결선에 출전해서 한국 리듬 체조 사상 첫 올림픽 메달에 도전합니다. 네, 자, 박 기자님 지금 리우에 계신 거니까 손현재 선수를 인터뷰할 기회도 있겠군요. 네, 손현재 선수가 오늘 리우에 또 입성을 해서 들어올 때 인터뷰를 했고요. 오늘은 휴식을 취하고 또 내일부터 일단 경기 준비에 집중한다고 하는데 한번 인터뷰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인터뷰든 아니면 응원을 또 열심히 해 주셔야겠죠. 자, 우리나라의 이 골프 태극낭자들도 지금 출격을 기다리고 있죠? 네, 김세영, 양희영 선수가 한국 시간으로 17일 저녁부터 리올림픽 여자 골프 1라운드에 돌입하는데요. 오늘부터 연습 라운드를 시작했는데 박인비 선수가 파3 6번 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하면서 금메달 징조를 보였고요. 또 전인지 선수는 항공사 실수로 골프 클럽이 오지 않았었는데 오늘 골프 클럽을 받고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번 올림픽 골프장이 동물의 왕국이라는 보도를 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네, 바하다 치주카 골프장이 야생 동식물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골프장에 커다란 쥐, 카피바라가 40마리나 서식하고 있습니다. 몸 길이가 1m, 체중이 40kg이 넘어서 쥐보다는 돼지에 가까워 보이고요. 다행히 초식 동물이라서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해저드에는 카이만 악어가 살고 있는데요. 네. 몸 길이는 1m 50cm고 다행히 공격성은 전혀 없고요. 굴, 올빼미, 나무늘보, 보아뱀 등 현재 골프장에 야생동물 263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만약에 경기 중에 동물이 볼을 물고 가면 어떻게 돼요? 네, 일단 국제 골프 연맹이 동물이 볼을 가지고 사라진 걸 본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러스트볼 처리가 돼서 1벌타를 받기로 했고요. 이와 별도로 선수들이 야생동물들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해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속 50km의 강풍이 몰아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은 자연과 진짜로 싸워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정글의 골프가 되겠네요. 자, 우리나라 선수단의 현재 메달 현황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금메달 6개, 은메달 3개, 동메달 5개로 종합 10위를 기록 중인데요. 우리나라는 금메달 10개, 10위 이내를 목표로 세웠었는데 아쉽게도 믿었던 유도가
그치고 배드민턴과 레슬링 등 금메달 유력 종목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 남은 종목은 태권도 5체급, 여자 골프, 여자 배구, 레슬링 뉘앙스 선수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막판 뒷심을 발휘해서 금메달 4개 이상을 추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끝까지 응원을 해봐야겠죠.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우 현지에 나가 있는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멀고도 가까운 나라 중국은 지금 차이나 투데이. 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오늘은 중국 지도부의 집단 여름휴가 이 베이다이허 회의라고 하는데요.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고려대 연구교수 홍인표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게 저는 낯선 이름인데 베이다이허 회의 뭔지 설명해 주세요. 네, 베이다이허라는 거는 일단 해수욕장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현직 지도부가요. 네. 해수욕장 있는 베이다이허에서 모여가지고 여름 휴가를 함께 보내는 겁니다. 지명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시로 그 전국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건데요. 베이다이허는 베이징에서 동쪽으로 280km 떨어진 해변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하이만에 자리 잡은 바닷가인데요. 실제로 가보면은 외견상 큰 차이 없습니다. 일반 해수욕장하고. 그러니까 이제 해변가인데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고위 간부들이 사용하는 해수욕장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게 철조망이 쳐져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많은 경비 초소들이 있어서 여기가 심상치는 않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언제 열리느냐 하면은 해마다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외부에는 전혀 알리지가 않습니다. 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휴가 가면은 수행 기자들이 쭉 이렇게 많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재를 하게 되는데 베이다이허 회의는 기본적으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모든 것이 다 비밀이 되고 있고요. 네. 기자들이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중국의 지도자들이 한꺼번에 한여름에 그러니까 동정 보도가 사라졌다. 네네. 하면 시작했구나 이렇게 이제 직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올해 이제 베이다이허 회의는 언제 열렸느냐? 이것도 결국은 이제 시진핑 주석의 동선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7월 28일에 허베이성이 이제 탕산을 찾았거든요. 네.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시 당산 대지진. 네. 이게 1976년에 일어났는데 이걸 40주년 이제 기념 방문이었고 그다음에 이튿날인 7월 29일 보면은 상장 2명 이제 승진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를 주재하는 걸 끝으로 시진핑 주석의 동정은 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는 7월 29일에 홍수 피해 때문에 국가재난관리본부를 찾았는데 여기 이제 마지막 공식 일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베이다이허 회의는 시작됐다. 7월 30일 이후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오늘자 인민일보 일면 머리 기사를 보니까 시진핑 그러니까 주석의 동정 기사가 아니고 중국이 그 양자 통신 상용화를 위한 최초의 실험 위성 발사 성공 소식이 실려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거 외신으로 전해드렸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내일이면 끝날 것 같다. 왜냐하면은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이 리커창 총리의 초청으로 내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베이다이허 회의는 내일은 끝날 것 같다. 네, 비공개지만 대략 이제 감을 잡을 수는 있군요. 네. 자, 이런 행사를 이렇게 비공개로 은밀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그럼 뭔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 과거 전통 의식이 보면은 역시 공무원은 부모관이다. 이런 의식이 있거든요. 뭐냐면 역시 관리들은 일반 백성이 먹을 걸 일일이 다 챙겨주는 부모와 같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마오쩌둥 주석의 정치적 구호인데요.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은 고위 지도부가 집단으로 여름 휴가를 가는 걸 일반 국민들이 아는 게 썩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이미지 손상을 우려했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고위 지도자들의 그 동정을 갖다 미리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갖다 국가 기밀로 여기고 있다. 이런 그렇군요. 것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뭐 휴가라기보다는 저희가 듣기에는 일인데요, 일.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그러면 올해의 이 베이다이허 회의에서는 어떤 사안을 논의했을까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예, 올해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왜냐하면 내년 가을에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대적인 이제 인사가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인사안을 갖다 미리 이제 검토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승진시킬 거냐 말 거냐 이제 이걸 논의를 했다는 건데요. 이게 왜냐하면 중국 지금 그 정치국 상무위원이라는 게 중국 최고 지도부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현재 7명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중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리커창 총리 두 사람을 빼고 나머지 5명은 다 내년에 물러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임자는 어떻게 이제 선출할 것인지 있는데 왜냐하면은 중국의 정치국 상무위원 같은 경우는 만 68세가 되면 연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나머지 5명의 정치국 상무위원들 보면 내년에 다 68세가 넘기 때문에 연임을 할 수 없다. 네. 이런 거고요. 그래서 향후 지도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갖다 아마 논의했을 거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중국 경제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성장률 자체가 한 6.5% 정도니까. 그렇죠. 향후 중국 경제를 갖다 부흥시킬 수 있는 무슨 방안을 갖다가 서로 논의했을 거다 이런 거고요. 또 베이다이허 회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현직뿐만이 아니고 전직 지도자들도 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인사에 대해서 아무개를 승진시키려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전 영향 부분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올해 베이다이허 회의는 장점인 전주성 건강 문제로 이분이 이제 1926년생이거든요. 네. 만 90세이기 때문에 아마 건강 문제로 못 나왔다는 거고 그러면 누가 참석하느냐. 그러니까 당 정군의 지도자들 그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라고 우리나라 의회 같은데 네. 얘기가 있고 또 그다음 국정 최고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정치협상회의, 그다음에 검찰과 법원의 최고 책임자들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일은 어떻게 보느냐? 이 사람들 다 한꺼번에 오면은 그러게요. 그 베이징하고 베이다이허에 한 라인이 개설됐습니다. 네. 그래서 늘 일이 있으면 이제 일단 연락이 오고 또 중요한 행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베이다이허에서 나와서 베이징에 와서 일을 보게 됩니다. 네. 아니면 또 현장 출장도 가고요. 네. 이를테면 이번에 그 류옌둥이라고 여자 정치위원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이제 문화 스포츠 담당 국무위원이거든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리우 올림픽 개막식 참석하느라고 베이다이허 회의는 안 가고 막바로 이제 리우로 갔고 요 이후에는 보니까 멕시코를 또 방문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유일하게 이제 베이다이허 회의는 안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참 재밌는데요. 이 베이다이허 회의. 이 전통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예, 이게 1953년부터. 오래됐군요. 오래됐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정권이 출범한 게 1949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산당 정권 출범 4년 만에 시작한 거다. 네.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원래 베이다이허는 이제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외국인 선교사들, 외국인을 위한 휴양시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중국 공산당이 여기를 갖다가 휴양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 짓기도 하고 있는 건물을 갖다가 이용하기도 했는데 네. 마오쩌둥 주석 같은 경우는 1954년 같은 경우는 베이다이허에서 넉 달 동안 머물러서 오래 있었네요. 네, 오래 있었죠. 이후 이제 해마다 지도부 같은 경우는 베이다이허에서 여름 휴가 보내면서 각종 회의를 또 진행을 했는데 네. 그렇지만 문화혁명이 시작된 1966년부터 일시 중단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다시 덩샤오핑이 1984년에 이제 부활시켰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렇군요. 자, 이게 베이다이허 회의. 이게 굉장히 이제 재미있고 또 중요한 전통인 것 같은데 이 끝나고 나서 한번 이슈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홍인표 고려대 연구교수였습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 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어라, 성주형 요즘 잘 벌더니 냉장고가 2대네? 한 대인데? 위아래 문이 4개인데? 야, 문 4개가 요즘엔 대세야. 너도 바꿔. 롯데 하이마트 냉장고 대전. 특가에 캐시백, 무이자 카드 혜택까지. 혜원아, 냉장고 바꿔줄게. 하이마트로 가요. 8월 5일부터 29일까지 자세한 행사 내용은 매장에 문의. 올여름 미스터 피자를 부르면 치킨도 오시고요.
8월 25일까지 프리미엄 피자 라지 배달 주문 시 순살 치킨이 무료. 미스터 피자 치킨 드림. 1577-0077 미스터 피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제휴 및 기타 중복 할인 불가. 팔도 비빔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에이, 현대오일뱅크에서 공짜로 먹는 거지. 지금 현대오일뱅크에서 보너스 카드로 4만 원 이상 주유 시 팔도 비빔면 150만 개가 쏟아진다. 8월 2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현대오일뱅크. 요즘 사장님들 사이에 떠오르는 화제가 있었으니 바로 현대캐피탈 상용 차리스. 처음엔 안 믿었죠. 포터, 봉고, 마이티, 카운티에 솔라티까지 다 된다고 하니까. 초기세금 부담 없고 월 납입금도 할부보다 저렴하고 부가세 환급도 되니까 부담이 확 줄었다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리스료 최대 3달 무료 혜택까지. 이제 트럭, 버스도 부담 없는 현대캐피탈 상용 차리스. 1588-5211 또는 현대기아자동차 전시장으로. 연체 이자율 24%, 중도해지 수수료율 5에서 40%, 승계 수수료율 2%, 리스료 무료 한도 차량가의 6%, 자사 할부 기준, 자세한 사항은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도 오르나민 씨로 생기발랄하게 출발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르나민 씨, 생기 오르나민 씨, 발랄 오르나민 씨, 생기 발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르나민 씨, 생기 발랄 오르나민 씨, 오르나민 생기 발랄 컴온.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김경수,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